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좀 다치셨나 보다. 그래요? 원래 큰 행사를 앞두고는 뭐 사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일이 잘 되려고 하는 일이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다 전화위복으로 좋은 일이 생기려고 액담하나 보다. 네. 그죠? 야, 제가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서 산을 뚫고 갈까 돌아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선생님은 그 미술 계통의 어떤 쪽의 작품을 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전공은 예. 동양화를 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결혼하기 전까지 일하면서 잠깐 그룹전 몇 번 정도 했었고 그때 예. 그림 많이 못 그리다가 그렇죠. 결혼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런 살림하고 살면서 이런 어떤 천작업이 이제 슬슬 시작된 거 같고 또 아이들도 미술도 가르치고 그런 일들. 솜을 천으로 싸서 네. 그 푹신푹신함을 손으로 눌러가며 한 땀 한 땀 떠서 이불이 된다는 것이 참 기분 좋은 일이었다. 손바느질로 누비며 포근함이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관된다. 아,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네. 이게 요즘이 지금 선거철이죠. 네.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 뭡니까? 분열이 돼서 심각하죠. 네.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런 작품이 국회로 가야 됩니다. 청와대로 들어가서 매스컴에 길게 뉴스 나올 때마다 이 의미를 되새겨야 돼요. 그죠? 아이고. 저쪽 작가의 글입니까? 네네네. 어디를 유심히 봐야 되나요?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거는 어머니, 시어머니하고의 어떤 이불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시작됐거든요. 예. 그걸 맨 처음에는 조금 사실 시어머니가 뭐 하자고 그러면 조금 시집살이 시키나 하면서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큰 이불을 만들고 나서 그 이불을 만들면서 느껴졌던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이런 솜이 주는 어떤 그런 따뜻함 그런 것들이 다 너무 포근하고 좋아서 그 뒤로도 막 조그만 것도 하고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작업이 쭉 풀려서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결혼할 때 그냥 이불을 대부분 사서 하거나 맞추거나 그냥 그렇게 하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들어 봐야 된다고 같이 한번 해봐 주시는 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이야, 대단한 분이네. 그럼요. 그런 문화도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요즘에는 돈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저한테 여기 표현이 돼 있는데 잡다한 지극히 개인적인 비밀스러움 막 이런 것들 제 생활 일상이 다 이게 꽃으로 하나씩 표현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경험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작가 노트를 이번에 쓰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 작품이 범상치 않네요.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작품을 그냥 전시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액자에 넣어서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프레임 틀을 가지고 와서 한 2,000호 되는 거를 액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 느낌하고 그 느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액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제 느낌은 좀 갇혀있는? 답답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저기 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걸어놓은 상태는 이불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런 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그럴 수는 있지만 작품은 어디에 걸릴 거잖아요. 그죠? 어떤 그래서 걸릴 걸 예상을 해서 이렇게 바싹 붙이는 거 말고 공간을 주면 되거든요. 공간을 주면 되거든. 그것 액자도 살짝 갖다 걸어놓고 뗄 수 있게끔. 이건 의미만 잘 전달이 되면 대단한 작품이에요. 전체 이제 있고 선생님은 어떻게 되세요? 저 신랑입니까? 네, 배우자입니다. 저도 이 전체 작품을 작업하는 거는 여러 번 늘 계속
봤으니까 한 저도 15년, 1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바느질을 한 거니까. 예. 근데 전체적이 크게 이렇게 본 것도 처음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예. 작가 노트를. 아니, 선생님이 남편이 보시기에 처음이라고요? 전체 이렇게 쫙 펴져 작품을 전시된 거를. 네. 예.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그렇지. 겹쳐져 있거나 예. 중간중간들 그렇지, 그렇지. 때문에. 그래서 작가 노트를 이제 보면 올려드릴 건데, 예. 작가 노트를 봤더니 이 전체 흐르는 주제는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근데 그거가 이제 요 큰 주제인데, 일상, 사물, 꽃그리다라는 주제인데,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일상들이 되고, 그 일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삶이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라는 거가 기분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기쁨 나는 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꽃으로 승화되는, 그래도 대부분 모든 것들이 다 꽃으로 승화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뭐 큰 꽃으로, 그래서 이거 뭐 사랑으로 감싼 것들이 모든 순간들이 다 꽃으로 펴 있어서, 그거가 소제목은 이제 바늘과 실과 천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나의 작업은 일상의 메타포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그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붓과 물감과 캔버스로 뭘 다 표현해냈는데, 여기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이런 것들 표현할 방법이 오로지 바늘과 실과 천에 의해서만 이게 다 표현되는 거라서, 그래서 바늘과 실과 천으로서 일상을 표현해놓은 거죠. 사랑으로 승화시켜놓은. 그래서 이제 바늘과 실과 천의 노래가 이제 전체 그 소 제목 중에 하나이라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제가 봤을 때 저도 작품에서 느낀 것들인데, 이불이라는 거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우리 선생님도 이게 포근함이 이렇게 감싸진다라고 감동을 받다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이 감동스럽더라고요. 와, 포근한 게 이게 솜이 이렇게 감싸지는구나 라는 건데, 근데 그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불이라는 거, 이불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 천둥 치거나 무서운 일 있을 때 이불 속에 팍 들어가면 무서움이 없어지잖아요. 안도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큰 대주제가, 이불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도감을 준다라는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이불이라는 거가 이제 표현이 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 아내의 작업에 그렇게 적극적이십니까? 웬만하면 인사동에 와서 나는 남편분이 옆에 계신 화가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아내의 작업을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죠? 작품 활동을? 이런 말 하면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희 연애 결혼 7년 했지만, 저도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 예.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컨설팅 하는 일을 합니다. 컨설팅? 네. 어떤 컨설팅? 법인 컨설팅을 하는데, 그러시구나. 법인의 이제 잉여금을 이제 기업 컨설팅. 엑시다는 걸 제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평생 작업을 하신 거네요. 작품 활동을 계속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참 다 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게 뭐냐면, 실이라는 거거든요. 실. 한 땀 한 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한 땀 한 땀 살아가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어떤 그런 행위는 붓으로 물감을 그림을 그리던 바늘로 뭘 하던 다 같은 건데요. 그 바느질 했다는 거에 저는 여기 지금 강희정 선생님의 작품을 바느질 솜씨라고 평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한 땀 한 땀이 아니고, 뭔가 그거보다 오히려 솜, 이불,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지금 원단이 뭐죠? 비단인가요? 이게 크리스탈이기도 하고 어떤 건 노방이기도 한데, 어떤 한복이나 이런 것을 어떤 속치마 같은 성격의 그런 천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저런 쬐끄만 조각들
비단이랑 이런 것들은 사실 시어머니가 지금 양이 없고 조금 이렇게 요만한 그렇죠. 드신 그런 걸 모아놓고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거기에 같이 작업하면서 주신 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삶을 기록하고 추억한다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네. 좋은 일이잖아요. 뭐 K아트 그러는데 인사동에 전시가 되어서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작품을 사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죠? 둘 말아서 가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겠죠. 이거는 그러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액자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커지고 개인이 소장하기도 힘들고. 그 제가 늘 그 대작 같은 경우 대작을 하시는 작가님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TV에 나올 만한 작품을 해라. 정상회담이나 매스컴 뉴스의 뒷 배경으로 나올 만한 걸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라. 그것만은 광고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선생님이 가지신 아까 남편분께서 설명하신 내용도 아주 좋았지만 저는 그 어떤 의미, 그렇죠. 우리가 꽃으로 뭐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저기 숲속의 자연과 같이 늘 보면서 가평의 아침고요 수목원쯤 거기쯤에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파트 말고 이제 그 자연 안에서 살다 보면 느끼잖아요, 그죠? 꽃이 어떻게 피는지를 알잖아요. 꽃이 어떻게 핍니까? 비바람 맞고 천둥 치고 나야 꽃이 열리고 대추 열매는 뭐 번개를 몇 번 맞아야 된다는 소리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건 그 우리가 사소한 인간사의 사소한 괴로움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보고 그 자연의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고 품어 안는 작업이죠. 그렇죠? 목화 보셨습니까? 네. 목화 숨 따보셨어요? 네. 학교 다닐 때 지나가다가 따서 먹기도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 저기 과수원길 뭐 시골에 고향은 어디십니까, 선생님? 고향은 저기 전라도 광주인데 거의 서울에서 어릴 때 올라오고 어릴 때 올라오셔서 서울에서 학교 다녔고 지금은 저도 포천을 살아요. 포천에 그리고 작업실도 거의 그 수목원 가는 쪽에 있어서 사실 저도 자연을 되게 좋아하고 이런 아파트나 이런 곳은 좀 답답함을 느끼고 못 살거든요. 공병 선생님 잘 하시겠네요? 거기 계시다고 얘기는 공병 작가. 저는 여기 뭐 등록해 미역이나 이런 데 등록돼 있고 이런 작가가 아니니까 만나뵐 기회는 없었어요. 공병 선생님 거기 작업실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네. 거기 석재 공장을 갤러리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한번 전시. 그쪽에 계세요? 아니 제가 잘 아니까요. 거기서 포천 얼마 안 걸리죠. 저기 현리에 제가 현리 쪽에 있으니까 현리 쪽. 현리 가까워.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런 지금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손길이 닿는 것, 뭐 지금 우리도 옛날 이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시집 장가 올 때 어머니 그런 것들 하나도 다 이제 작품으로 승화시키셔야죠, 그죠? 이런 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머니 시어머니가 했던 그런 천이어서 조금 더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광장시장 그런 데도 나가봤는데 이게 그때 시대에 어머니 갖고 있던 때 나왔던 그런 문양들 유행했던 그런 것들이라 없더라고요. 좀 있긴 있는데 느낌이 달라요. 재밌네요. 이건 뭡니까? 치마에 이게 족두리 치마, 족두리 스세미 치마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냥 설명이 가능합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셨나요? 이건 뭔가요? 뭐 약간 여성성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래요. 어쨌든 작품 아름다운 여성이 아름다움. 이 작품도 되게 재밌어요. 재미있어요. 수세미네요. 수세미가 아니라 쪽두리. 제목은 족두리. 그러니까 수세미 족두리 이불. 족두리인데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성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결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자녀를 선택할 수도 없고 근데 결혼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결혼 상대방도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 결혼할 때 여성들은 각자의 꿈을 가질 거 아니에요. 남편에 대한 거, 자식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그런 꿈을 꾸면서 쪽지를 탁 쓰는데 그걸 꾸려고. 근데 일상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가 이게
양파망이고 예. 여기가 이제 그 이불인데 그 일상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꿈이 일상적인 거적인 표현 같은 거예요. 그런 결혼에 대한 꿈들이. 그래서 이제 밖으로 닦는 것도 쎄쓸로 닦아야 되고. 예. 자꾸 신랑 말은 자꾸 슬퍼지는데. 그 예술가의 그 좀 심오한 그 철학을 담아야 돼. 자꾸 왜 일상으로 들어갑니까? 그럼요. 예, 야, 요건 뭡니까? 이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체는 이불이고. 프레임으로 예. 작업을 했고요. 이건 뭐예요? 중간에? 이거 꽃이고 꽃잎을 하나씩 표현을 한 거고요. 예. 꽃잎에 이런 그 또 하나의 핵심적인 그 꽃들이 하나씩 얹어지기도 하고. 예. 근데 제가 작품을 뭐 이건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했다 할 그렇죠. 수가 예. 없고요. 저는 애초에 그 약간 그 직관적으로 이미지를 느끼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이것도 소리고 이거는 하나씩 꽃을 만들고. 예, 이건 뭡니까 원단이? 이것도 저런 똑같은 이런 걸. 예. 이것도 그런 오가가 천이고 오, 이거 아주 예쁩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꽃들 이게 지금 제목이 이불 6 에이지 54인데요. 제가 연령이 54세 때 그만큼의 어떤 여태까지 그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54개의 꽃이 얹어져 있는 거고요. 나의 꽃이네, 그죠? 네네. 작가의 꽃이네. 네네. 그리고 서로 또 금실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꽃 하나하나는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감적인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물감을 여기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천을 겹침으로 해서 색의 변화를 좀 줬거든요. 젊은 학생들이 왔네. 쉽지 않은 그림이네. 이것도 그 어머니가 무슨 처음 조각을 만든 이불인데 이불마다의 어떤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좋아요. 아니면 나를 포함한 어떤 가정들일 수도 있고 가족, 친척의 어떤 가정일 수도 있고 프레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얘기 좀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이거 지금 이게 난 깜짝 놀랐어요. 저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색이 고급스러운데 이게 양파망입니까? 네. 아니 양파망 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저는 양파망을 처음 보고 집에서 이제 살림하다 이제 이런 재료들을 만나게 되니까 예. 양파망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색이 예쁜 거예요. 아니 양파망 자체 색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네네네. 원래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처음 경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쓰는 사용이 되고 쓰임이 되는 양파망인데 그럼요. 제일 흔한 건데. 이렇게 곱고 예쁜 것이 나온다라는 거가 저는 되게 기뻤어요. 야, 이게 지금 뭐 한 1000만 송이 장미 됩니까? 그럼? 1000만 송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누가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진짜 하면서 시간도 많이 가고 많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게 옛날 그 10몇 년 전에 하면서 시작되면서 양파만 그때 이렇게 한 거라 색깔도 조금씩 다른 거 거기서는 그런 것도 한 번에 작업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오묘한 색깔이 다르죠. 왜냐면 나오는 곳도 다르고 양파만 제작 공장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곳도 다르고 구입 시기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야,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목을 웨이즈라고 지었어요. 예. 같이 지었는데 꽃길로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 웨이즈라고 표현해놨거든요. 예. 길은 길인데 근데 웨이즈라는 거는 길의 의미도 있지만 방법 다 자기만의 삶의 방법들 길 이게 그걸 의미를 좀 같이 한번 함추고 싶어가지고 웨이즈로 이제 그래서 제가 양파망에 느끼는 저의 느낌을 보면 양파망을 쓰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바깥에 노출이 많이 되거나 막 이러고 나중에 진짜 하얗게 되면서 바스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사람의 인생하고 너무 똑같다. 우리의 삶과 같다라고 느끼면서 어떤 일체화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제일 사용하게 됐어요. 그 작가는 자연이든 우리의 일생이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해서 영원으로 가게 만드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게 작가예요. 그렇죠? 선생님 뭐 대단하시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스토리 더 말씀드릴까? 그냥 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 보라색 천으로 된 평면 작업을 하려고 평면 작업을 십자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비 기법을 알게 좀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너무 이걸로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장인들 공예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엄청 디테일이 떨어지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누비를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십자가를 유지하면서 가는 누비 때문에 약간 이렇게 네, 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지금 제가 원래 그냥 하려고 했던 것보다 방향이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많이 받으면서 했고요. 하다 보니까 모자가 됐는데 이 마무리 부분은 또 한 1년 뒤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왜냐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돼서 좀 잠시 놔뒀다가 여기에다 텍스트가 올라가야겠구나. 글이 있네요. 그렇게 글이 있네요. 텍스트가 올라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 사실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진주 남문가를 여기다 새겼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왠지 이 모자를 보면은 약간 이게 쓰기에 너무 크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겉에 놓여진 천들이 너울너울 여성들이 옛날에 쓰개 모자처럼 약간 그런 이미지도 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연관성을 갖고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고 진주 난봉가도 가능합니까?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는 거죠. 진주 난봉가 노래도 가능합니까? 작가님? 울도 담도 거기까지 말고 되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그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시어머니가 날씨도 좋고 막 그런데 빨래 가가지고 내과에 가서 빨래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며느리. 그러니까 며느리가 빨래를 하러 가서 빨래를 막 이렇게 빨래방망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하늘 같은 갓을 쓰고 신랑이 옥색 무슨 도포 같은 거 붙인 거 있고 하늘 같은 갓을 쓰고 막 오는데 옆에 기생을 끼고 오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이 많았었겠죠. 노래로는 한쪽으로 표현되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성분이 이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들어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순간 남편이 이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진짜 사랑은 이 사랑인데 천국 가서라도 같이 살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끝나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재밌습니다. 이 작품은 백작의 가발인가요? 이것도 양파망입니다. 하얀 양파망. 네. 이 작품은 제가 하얀 양파망을 보면서 이거 보통 그 여자들이 결혼할 때 면사포 쓰잖아요. 되게 부드럽고 하늘하늘하고 막 실크 같은 그런 천으로 된 면사포. 이건 양파망이지만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면사포인데 지금 이제 제가 항상 양파망에서 느끼는 거는 너무 흔하지만 쓰임도 많지만 그것이 어떻게 특별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 거기에 되게 어떤 그 많은 느낌이 좋거든요. 저는 인사이트 거기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면사포를 만들고 속은 천을 일부러 다 붉은색 천을 잘게 잘라서 우리의 삶처럼 힘들고 막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조각조각 만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천을 다 잘라서 또 다 이었어요.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실들이 나오는데 이거 저는 매듭을 짓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을 들어가면서 실이 한번 돌면서 또 이렇게 바느질이 되면 얘가 풀리진 않아요. 그래서 매듭 짓지 않고 그렇게 해서 바느질을 좀 진행을 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성이 면사포지만 제목은 투구 같은 면사포거든요. 그러니까요. 투구 같은 면사포. 재밌네. 투구 같은 면사포. 이거는 제가 여기 이 부분이 텍스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저고리가 사실은 제 동생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언니 한복 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복을 한번 배워봐 그래가지고 처음 그냥 애벌로 사실 이렇게 한복을 이런 걸로는 입지 않거든요. 연습용에다가 한복을 하나 분홍색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한복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예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한 30년 40년 전인데 갖고 있었어요. 동생 작품입니까? 아니 작품은 아니고 옷은. 그러니까 옷이. 그 옷은 갖고 동생이 있었어요. 만든 거죠. 그걸 갖고 있다가
이제 이런 작업을 막 구체적으로 막 하면서 한복 갖고 있던 한복을 펼쳐봤죠. 그랬더니 이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꿈속에 막 새처럼 날아다녔었는데 여기서 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꽃들을 하고 싶다, 연결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이런 작품들은 어떻게 앞으로 전시가 될 겁니까? 아직 그렇게 계획은 못 세웠어요. 그냥 작품을 하는데 빠져 계십니까? 약간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그랬죠. 지금 전시 끝나면 이건 어떻게 하죠? 저런 작품들은? 둘둘 말아서 보관하나요? 둘둘 말아서? 이불처럼 계신. 예? 이불처럼 이렇게 계신. 네, 이불처럼. 네. 아, 이불처럼 착착 개어서. 오, 그것도 재밌겠네요. 우리가 이제 전시를 하게 되면 작품을 만들면 작가는 작품에 빠져서 막 할 때는 좋은데 전시 끝나고 나면은 그 작품을 어디다 보관해야 되잖아요. 작품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특히 액자라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네, 그렇죠. 아, 그런 것도 있죠. 네. 뒤에는 또 다른 게 작업실에 암실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작업실에 암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품 보관. 왜 암실로 돼 있어요? 빛을 받. 빛이 저기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시를 계속 못 하고 막 10년 전, 15년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냥 어두운 곳에. 건조하고.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아주 진짜 이거는 스케치 그 옛날에 결혼 초기에 작업 시작하기 전에 했던 거거든요. 그냥 그때는 이제 먹도 조금 이렇게 먹도 팔에다 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좀 가끔 연습할 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먹으로 한번 표현할까 하다가 이제 스케치를 해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천으로 작업하면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나의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전체 작품이 다 탄생을 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작가 선생님들께서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를 못해서 평생을 고생하시는데, 이런 작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반짝이구나. 네, 스팽클도 되게 재밌는 재료더라고요. 흔하지만은 뭔가 만들어져 있으면 반짝이기 때문에 빛을 내잖아요. 잘 안 보이네. 야, 어쨌든 아주 인사동에 아주 특별한 전시를 하시네요. 그렇죠? 네, 인사동에 아주 특별한 전시를 하시고. 그럼 선생님은 포천에도 갤러리가 있습니까? 상설 전시할 수 있는? 아니, 없어요. 아, 뭐 작업실도 넓으면 그게 갤러리죠, 뭐. 넓진 않아요. 30평 정도인데 뭐 이렇게 막 늘어놓고 하다 보면 그리고 예전에 그렇구나. 애들도 막 수업 다고 했던 그런 곳이라서 갤러리라고 하기에는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정도 포천에 계시면 개인 갤러리 하나 갖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어야지. 이거 농이나 이불 쌓아놓는데 그냥 이거 우리 애기들을 거기다가 가둬놓는다는 것은 작품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죠? 예. 조만간 포천에 예쁜 갤러리가 생기겠네요. 한번 나중에 포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주 오시면 돼요, 이제.